오늘의 사연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평택. 미군 부대 캠프 험프리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계신 60대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논 옆 비닐하우스에서 시작한 살. 그 옆으로 외국 군인들이 지나가는 요즘. 이제는 내가 살던 동네가 맞나 싶은 날도 많아졌다고. 그분은 편지 속에 담담히 적어 오셨습니다. 평택에서 산 지도 벌써 38배입니다. 처음 이 동네에 들어왔을 땐 논바닥에 발이 푹푹 빠지고 봄이면 바람 따라 보리밭이 넘실거리던 그런 곳이었지요. 그런데 요즘은 창문만 열어도 들려오는 게 아이들 웃음소리 대신 우웅 하고 날아가는 헬기 소리입니다. 미군 부대 담벼락이 집 뒤로 펼쳐져 있고 밤마다 철조망 위 감시등이 깜빡깜빡 빛납니다. 그 빛이 부엌창에도 비쳐 들어올 때면 괜히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처음엔 놀라기도 했어요. 전쟁 나는 거 아냐? 싶어서. 하지만 지금은요, 그냥 아무 감정도 안 들어요.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남편은 허리가 망가진 지 오래입니다. 예전엔 논두렁 고랑도 직접 파던 사람이었는데, 이젠 방 안에서 TV만 보며 하루를 보냅니다. 제가 마을 반찬 가게 아르바이트를 잠깐 했었는데요. 배달통 들다가 손목을 삐끗하고 병원비만 늘었죠. 지금은 장을 보러 가도 계산기부터 두드려요. 쌀값, 전기세, 병원비. 이 셋만 합쳐도 한숨이 저절로 나옵니다. 마을은 예전과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외국인 상점이 늘고 술집, 환전소, 영어 간판들이 줄줄이 생겼죠. 낮에는 조용한 시골 마을처럼 보이지만 밤만 되면 헬기 소리, 사람들 웃음소리,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고성방가까지. 참 아이러니한 동네입니다. 예전처럼 김장철이 되면 이웃끼리 김치 나눠 먹고 된장찌개에 깍두기 한 접시 올려서 웃으면서 밥 먹던 그 분위기. 이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제일 어렵습니다. 여기가 제 고향인데 어느 순간부터 여기 사는 게 민망해졌어요. 나는 여전히 이 동네를 지키고 있는데 왜 난 점점 구석으로 밀려나는 느낌일까? 이런 마음을 어디에 말할 수 있을까요? 장에 가면 반찬값 먼저 걱정해야 하고 은행에선 대출 만기 문자만 날아오고 심지어 요즘은 전기장판 틀어놓는 것도 망설여져요. 여러분, 혹시 저처럼 느껴보신 적 있나요? 변화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변화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껴질 때 그 공허함이 제일 무겁더라고요. 마트에서 달걀 한 판 앞에 섰어.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10분을 망설인 적이 있어요. 그런 제 모습이 참 슬프더군요.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저희 딸이 외국 군인과 결혼을 했고 그 사위가 바로 우리 집 근처 캠프 험프리스로 전출을 오게 됐습니다. 미국 사람이 이 작은 시골 마을에 우리 집 사위로 들어오게 된 거죠. 여러분, 이제 저의 이야기는 더 낯설고 더 복잡하고 어쩌면 더 우픈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공감되신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세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이 평택의 겨울을 견디는 제게는 아주 큰 위로가 되니까요. 처음 그 사람을 봤을 땐 솔직히 말했어. 영화 속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군복 차림의 금발머리, 훤칠한 키에다 웃을 땐 치아가 반짝거릴 정도로 환한 미소. Hello, Mom. 그 인사를 듣는 순간 속으로는 어머, 내 귀에 영어가 박히네. 그런 생각부터 들었어요. 저는 그날 말을 거의 못했습니다.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할 말은 많았는데 말이 안 나왔어요. 밥상을 차리면서도 된장국은 싫어하려나 깍두기 냄새는 어떡하지? 별의별 걱정이 다 들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요. 밥 먹기 전에 두 손을 모으고 이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세상에, 제 발음보다 더 정확하더라고요. 식사 중에는 젓가락이 익숙하지 않았어. 계란말이를 몇 번이나 흘렸고, 김치를 한 입 먹고는 입을 막고 Oh my God, so spicy 하고는 물부터 찼더니 결국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 순간 그 사람이 제 사위라는 게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친구 우리 집에 진짜 들어왔구나. 그렇게 마음 한 귀퉁이가 조금 열렸습니다. 하지만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금방 풀리진 않잖아요. 이웃 최 여사님이 말했거든요. 인숙 씨, 사위가 미국 사람이래매? 아이고야, 난 외국 사람 옆에서 못 살아. 밤에 뭐라 속삭이는지도 모르겠더만. 그 말을 듣고 웃긴 했는데 그 웃음 뒤에 저도 모르게 어깨가 움츠러들더라고요. 내가 이 마을에서 괜히 튄 건가? 우리 집만 너무 달라진 건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존 그 친구 이름이에요. 존이 부엌으로 슬그머니 들어오더니 멈, 도와줄게요. 하면서 양파를 깎기 시작하는데요. 눈물 줄줄 흘리면서도 It's okay, I'm strong. 그러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강한 사람은 양파도 안 울리지. 그러자 진지하게 묻더군요. 그럼 김치는 누구 울려요? 그 말에 그냥 저도 웃고 말았어요. 김치 한 포기 담가두고 그렇게 같이 웃은 날이 얼마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 사이의 마음이라는 게 언어만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젓가락질이 어색하고 된장국이 짜고 김치가 맵더라도 그 사람이 웃으며 다가오려는 마음, 그게 느껴지니까 이상하게 저도 마음을 내밀게 되더라고요. 아직도 서툴고 낯설고 이따금 어색하지만 그날 이후 우리 밥상에는 김치와 피클이 같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게 우리 가족이 같이 사는 방법이더라고요. 다음은 조금 더 복잡하고 감정이 요동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를 지나며 가족이라는 말이 진짜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거실은 조용했고, 존은 뉴스 채널을 켜놓은 채 멍하니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안방에서 말없이 누워 있었고, 딸은 주방에 앉아 물컵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엄마 존이 미국으로 다시 가야 할지도 몰라요. 그 말에 제 손에 쥐고 있던 접시가 짤랑 하고 흔들렸습니다. 이유는
미군 내부 이동 명령이 곧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건 뭐, 늘 있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오늘 같이 있다가도 내일이면 짐 싸고 떠나는 생활. 그게 그들의 삶이라면 우린 뭐였을까요? 그동안 애써 맞춘 밥상, 배운 인사말, 헬기 소리 들으며 쌓인 그 밤들. 그게 한순간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엄마. 이 말 한마디로 끝이 난다고요? 남편은 그날 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그냥 이 동네의 그림자 같은 건가 봐. 그 말이 참 아팠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말수가 적은 편인데 그날따라 그 한마디가 너무 크게 들렸어요. 다음 날 시장에 나갔는데 이웃 최 여사님이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하더군요. 사위 미국으로 간다며. 그냥 갔으면 좋겠다, 솔직히. 너네 집만 너무 티 나잖아.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지만 그게 더 서럽더라고요. 우리 집이 무슨 유학생 하숙집처럼 보이나. 마치 우리가 이 동네에서 눈의 가시라도 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밤에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랑 존이 한국에 계속 있는 게 맞을까 고민 중이야. 그 말에 저는 참고 있던 속이 폭발했습니다. 너희야 가고 싶으면 가면 되지. 근데 나는 여기서 30년 넘게 살았는데 그럼 나는 어딜까? 여긴 내 뿌리고 내 땅이고 내 인생이야. 딸은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했고 존은 방 안에서 그 대화를 다 들은 눈치였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존이 부엌에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멈, 저는 가기 싫어요. 여기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 말에 김칫국 끓이던 제가 국자로 국을 저으며 참았던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외로운 말이 뭔지 아세요? 괜찮다는 말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속은 썩고 마음은 무너져도 그 말밖에 할 게 없을 때가 있어요. 그날 존의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오랜만에 괜찮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남겨지는 것에 익숙해진 우리. 늘 참고 늘 조용히 버텨왔던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그 말은 진짜 큰 위로였습니다. 엄마, 영어 학원에서 어르신들 수업 도와줄 분 찾는데 한번 가보지 않을래요? 존이 처음 이 얘기를 꺼냈을 땐 웃음부터 나왔습니다. 내가 뭘 알아서 영어도 못하는데. 그랬더니 존이 그랬죠. 김치 이야기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들은 엄마를 좋아할 거예요. 솔직히 망설였어요. 새로운 공간,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까지. 하지만 어느 날 아침 문득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제 나도 나한테 한번 기대볼까. 그래서 갔습니다. 낡은 보조 가방 하나 들고 다소 떨리는 마음으로 학원 교실 문을 열었죠. 안녕하세요. 김치 좋아하세요? 제 서툰 인사에 아이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 명은 grandma 하고 손을 들고 어떤 아이는 매운 거 하며 코를 움켜잡더라고요. Cabbage, salt, wait 3 days. 엄청 매워요. but 맛있어요. 그 소리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고
그 웃음이 수업 내내 이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존과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아 진저브레드 쿠키를 나눠 먹으며 존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멈, 오늘 아이들이 엄마 얘기 계속했어요. 김치 선생님 최고래요. 순간 가슴이 꽉 차올랐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이렇게 큰 기쁨일 줄 몰랐어요. 남편도 변했습니다. 오늘도 김치 선생했어. 그 말에 응, 김치 수업했어. 하고 대답하는 저. 작은 대화가 매일을 채우기 시작했고 밥상 위에 된장국 옆으로 존이 좋아하는 코울슬로가 함께 올려졌습니다. 우린 그렇게 한 식탁에서 서로 다른 음식을 먹으며 조금씩 마음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날이 훨씬 많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대화 하나, 따뜻한 미소 하나, 진심 어린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을 그리고 하루를 견디게 해줍니다. 지금도 부대 담벼락 너머로 헬기가 날아갑니다. 밤하늘엔 여전히 철조망 불빛이 번져 있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소리와 빛이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래서 함께 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이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 어딘가에 조용히 닿았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합니다. 평택의 작은 마을, 김치 선생의 인사를 전하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도 잘 버텨내신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